자, 여러분, 이 약과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패키지도 비슷하고 이 스티커만 빼면은 육안으로는 솔직히 하나도 구분이 안 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두 제품은 서로 다른 브랜드입니다. 요즘 약계팅의 원조 장인약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브랜드는 현재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브랜드의 관계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장인왕과는 20년 넘게 약과를 만들어 온 곳이고 그 한과 명장 김규은 씨의 동생인 김규식 대표가 운영하는 브랜드예요. 그 2021년에 약과 열풍의 중심에 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김 대표의 인척 관계인 김승대 대표가 장인더라는 브랜드를 세우면서 이 두 브랜드가 협력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공식적인 오프라인 판매처가 없었는데 오프라인 판매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처음에 포천점이 1호점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대전점까지 3호점까지 내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2024년 8월에 장인더가 더 이상 장인왕과의 약과를 납품받지 않고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문을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찹쌀 함량 문제예요. 장인더는 찹쌀 15%가 장인약과의 기준이면서 그 이하로는 진짜 장인약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 찹쌀 함량이 15%였는데 2%로 줄어가지고 장인더에서 여기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실제로 20%에서 15% 그리고 지금 2%까지 찹쌀 함량 비율이 내려갔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직접 장인왕과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약과가 이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이제 꾸덕하고 장점을 그대로 두면서 예민한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도록 정한 비율이었고요. 절대 뭐 비용 절감이라던가 아니면 이슈가 있어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장인왕과에서는 이 약과의 품질과 맛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비율을 바꿔왔다고 해요. 원래는 15%가 레시피가 맞고요. 최적의 맛을 위해서 그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식약처의 위생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서 걔네는 15% 찹쌀 함량을 못 만들어요. 그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판매. 예전에 식약처 건으로 인해서 신고를 당한 게 있고 그 신고로 인해서 더 이상 그때 만들었던 찹쌀 15% 비율의 약과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제품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 조항은 저는 못 찾았어요. PD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법은 없어요. 오늘은 마침 새로운 비율로 저희가 생산을 이제 개시하는 날이거든요. 2%에서 지금 5%로 변경이 됐고요. 그 찹쌀 함량 비율 15%를 못 만드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 품질 얘기는 다 자처하고 그렇다면 찹쌀 함량의 차이가 실제로 맛에 영향을 줄까요?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저희 팀원들을 상대로 진행해 봤는데요. 앞에 있는 약과 두 종류 하나씩 드셔보시고 더 맛있는 거에 특수해주세요. 씹는 맛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맛이었는데 씹을 때 조금 더 쫀득한 느낌이 있었고요. 예, 더 겉바속촉. B가 좀 적당히 맛있게 달면서 B가 좀 더 약과의 정석 같은 느낌. 덜 끈적끈적하고 좀 얘가 좀 더 바삭바삭. 그러니까 식감과 맛의 차이가 약간씩 있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선호도에 있어서 주관적인 어떤 개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장인더가 계약을 종료한 두 번째 이유는 위생 문제였거든요. 장인더 측은 장인왕과의 위생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생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식약처에 신고가 들어가서 특사경이랑 협동으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 위생 논란에 관해서도 장인왕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식약처에 신고가 한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 건 있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한 차례 저희의 납품처였던 카페 대전점에서 철수세미가 나와서 조사를 받았었고요. 조사 중에 사용하지 않은 철수세미가 있었고 그 제품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생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인왕과 측에서는 해당 건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위생 관련 이슈는 없으며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최대한 청결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논란이 된 게 바로 이 원조 논란인데요. 장인왕과와 장인더 둘 다 원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장인왕과는 우리가 20년 넘게 약과를 만들어 왔다면서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장인더는 장인약과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가 원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인약과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원조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인더 대표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인약과는 저희가 매장에서 처음 그 전에 만든 거고 장인한과는 그냥 공장이고 뭐 옛날 20년 전부터 팔았다는데 20년 전에 파지약과가 어디 있어요? 파지약과도 장인더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장인약과라는 말도 장인더 브랜드에서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파지약과죠. 정확히 따지면. 장인약과가 아니라 파지약과가 장인더에서 시작됐다. 장인더 전에 있었죠. 걔네가 장인한과가 공장이 더 오래됐으니까. 그럼 왜 원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산만 거기서 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매장으로 판매를 한 거는 장인더가 원조다. 거기는 공장밖에 없으니까. 사실 소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실제로 장인더 측에서는 장인약과는 장인더에서 시작된 브랜드라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협찬이나 SNS 광고에서 장인더, 우리가 장인약과의 원조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에 장인한과는 장인더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고요. 장인더는 장인한과를 상대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에요, 지금. 결국 이 논란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 약과를 둘러싼 두 기업 간의 피 터지는 약과 전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서로 싸운다던가 그런 건 괜찮은데 저쪽에서 하는 행위는 그냥 저 하나 아예 죽이려고 저렇게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정보까지 다 노출하면서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죠. 많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장인약과는 장인한과에서 만든 약과를 칭하는 말이었고요. 장인한과의 장인약과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장인한과가 맞는 곳인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인한과가 대량 생산은 못하더라도 꾸준히 성실히 맛있는 약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